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같은 한국 사람끼리 어울려서 멀려 살면 참 좋지 않을까 할 텐데, 저뿐이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피해라 하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사실 또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꼭 몰려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외국 사람 비자 단속을 하면서 드러난 이런 상황만 봐도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거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좋지 않은 일 생기겠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비자 단속을 한 시기는 한국의 추석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죠. 연휴에 임박했거나. 그런데 왜 이런 다른 나라의 그 명절에, 쉽게 말하면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 이제 단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고 대사관에서는 이제 그 교민들 중에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아마 공청회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이민국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이제 그 사례를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후진국에다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이지 달래 후진국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단체로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대형 사건이 가끔 터집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교민들이 나서서 단체로 이번엔 본때를 보여야 된다 라고 했으면서 한 번도 본때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이 다 잘못을 했고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조사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저는 사실은 추석을 잊고 삽니다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코리안 타운 아니면 한국 사람들 단지 이런 데서 무슨 교민들이 추석 행사를 하는 거 구경을 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데 있는 한인 식당에서 무슨 추석 음식을 이렇게 별도로 대접은 못한다 해도 별도로 파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자신에게 불리해진다 하면은 이제 일단은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뭉치려고 하는 건데, 그 위기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진술을 들어보면은 압니다. 가령 식당을 하시는 분이 느닷없이 민국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수갑을 채워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는 관광객들 아니면 그곳에 사는 교민들 싹 다 잡아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막 분개해가지고 난리칩니다. 관광객이 무슨 죄가 있냐? 하고 막 난리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경찰이 도박장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은 일단 도박장을 싹 포위합니다. 그리고 도박장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못 나가게 합니다. 다 연행합니다. 성매매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면은 그 건물 싹 다 포위를 해가지고 다 잡아갑니다. 남녀 막론하고. 일단은 한국 식당에 비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은 워킹 비자 없이 일을 한다. 신고를 받으면은 그 장소는 위법 지역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누가 비자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또 누가 위법한 비자를 갖고 일을 했는지, 이런 거는 현장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필리핀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딱 그 전산화가 다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가짜 여권도 많은 나라입니다. 하도 가짜 여권이 많아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 지급한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단 본청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후진국의 그 근성들이 나오는 거죠. 가령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35만 페소를 냈다 이겁니다. 35만 페소가 벌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35만 페소를 내시고 이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럼 그분은 간판을 걸고 식당을 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비자를 갖고 일을 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한 사람이 붙잡혀가고 돈을 35만 페소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한국 분이 하셨던 그 식당은 더미를 사용한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은 더미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미가. 그리고 한국 사람은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작은 식당을 하는데 외국 사람을 고용해서 무슨 뭐 워킹 비자를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워킹 비자를 받을 만한 그런 회사에서 워킹 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누가 찌르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민국에서는 지네가 돈을 받고 그런 비자를 내줬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단속을 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이 또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고 칩시다. 지금 하셨으니까 이미. 그러면은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비자를 내주신 분이, 그렇게 좀 그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분들이 잘못을 한 건지, 필리핀 이민국에서 잘못을 한 건지는 답이 나온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자, 일단 사업자 허가도 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의 명의도 당연히 그 더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킹 비자는 이민국에서 하지만 다른 데서 일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 더미를 세워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필리핀 식당에 가면은 자동 계산기로 그 현금 출납기로 딱 바로 돈을 내면은 딱 영수증을 찍어줍니다. 한국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그런 거 해주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써서 주거나 안 주거나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일단 더미 입장에서는 그 먹는 대로 다 세금을 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세무서 직원 또는 그 공인회계사, 대행해주는 공인회계사하고 얘기를 해서 최소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불법입니다. 거기서부터가.
그러면서도 자, 공인회계사에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도 당연히 돈을 줘야 됩니다. 맨입으로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더미한테 또 돈을 줘야 됩니다. 돈 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주인이 한국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는 겁니다.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럼 찌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세무서에다가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건물에 대한 부가세도 한국 사람이 낼 겁니다. 원래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으면은 건물주가 내야 됩니다. 부가세를. 근데 안 냅니다. 너 나가. 아이씨, 그거 내기 싫으면. 그럼 쥐가 건물 주인한테 집세 주고 또 부가세도 자기가 내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그리고 뒷돈들 다 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한 돈이 정상적으로 세금 처리한 돈과 같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넘어가지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 되면 찾아오는 데가 세무서만 있습니까? 경찰서다, 바람가이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방서다 이런 데서도 다 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민국에도 붙잡혀가지고 한 번에 망신 다 당하고 고생하고 35만 페소씩 뜯기면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게. 그리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새끼들 허가 내주고, 근데 그렇게 허가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허가를 내줬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비자를 보니까 다른 데서 일하는 비자를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대통령이 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컨설팅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필리핀 제도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한국 분들이 한국 식당을 하면서 식당에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식당도 중국 식당 가면 중국말로 이렇게 간판을 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필리핀 시민권자들일 겁니다. 근데 필리핀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간판을 걸고 일을 하는 그런 식당들은 아마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거의 100% 한국 간판을 걸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출이 금방 되는 거죠. 노출이. 저기 돈 있다. 딱 아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한국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이드들 영업을 합니다. 가이드. 그러니까 막 한 번 손님이 오면은 뭐 스타렉스 수십 대가 오는 거죠. 쫙. 길 앞에 차 쫙 세워놓고 막 밥을 먹습니다. 손님, 관광객들이. 그럼 필리핀 사람들 딱 봅니다. 야, 저 새끼들 오늘 돈 무지하게 버네. 다 카운팅 합니다. 그런 거. 그런데 식당 주인이 실제 버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가이드들은 딱딱 현찰 받아서 지를 챙기지만 가이드들이 돈 다 안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 반만 주고 다음에 준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약자 입장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딱 레이더를 켜고 그런 걸 감시하는 겁니다. 손님 언제 왔다, 몇백 명 왔다, 다 카운팅해서 1000명 넘어가는 순간 이런 식으로 단톡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허가가 그런 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식당 하시려면 정말로 필리핀 더미를 일을 시켜야 됩니다. 소호 창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현지 사람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그 계약한 주인은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밥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계약한 더미하고 그다음에 돈 계산은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전한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들어 앉죠. 그런데 한국 간만 딱 걸고 허가는 다른 사람이 이름이고 자기 비자는 거기서 있으면 안 되는 비자인데 거기 딱 들어 앉아서 해놓고 걸렸다 하면은 이제 필리핀에 대한 욕을 막 하는 거죠. 개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응? 그리고 한국에다 대건 우리는 필리핀 교민은 한국 시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참에 본때를 보이자. 이참에 본때를 보이자라는 얘기가 탁 나온 지가 앙헬레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 앙헬레스에서 한국 그 할머니, 딸, 손녀 3대가 이제 각 강간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앙헬레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할머니하고 그 딸하고 손녀가 그냥 3대가 강간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그 피해라는 거는 뭐 잔악상은 말도 못하는 거죠. 진짜 인권 침해가 뭐 유엔에다 제소를 해도 될 정도죠. 잔인한 그런 잔악한 범죄니까. 그래서 뭐 교민들이 이제 피켓도 준비하고 이제 본때를 보이자 이 새끼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죽은 여자의 남편 그 현지처의 오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연이 뭐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추잡하니까 그냥 다 꼬랑지 내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대사관에서 공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보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잡혀가신 분이 그 범인을 세워서 일을 시켰어야 됩니다. 본인이 나서지 말고.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서 있으면 안 되는 비자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자 문제지만 그 또 사업적인 이런 다툼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런 데서 이제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거 노리고 있다 자리 잡으면 이제 옆에다 차립니다. 크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다 뭐 또 파탄 나가지고 가족끼리 돈 좀 버니까 뭐 서로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 문제뿐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서로 치고받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마닐라 그 어디입니까? 로빈슨 인근인데 말라드 로빈슨 인근. 한국 사람이 필리핀 여자를 때리다 걸렸습니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딱 붙잡아놓고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웃기겠습니까? 한국 남자가 필리핀 여자를 막 길어서 때립니다. 그것도 필리핀에서 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붕괴해가지고 막 경찰이 부르고 잡혀가고 한게 텔레비에 이제 딱 방영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야, 한국 놈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아니, 여자를 길에서 때려? 이 망할 놈의 새끼가? 그리고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CBS인가, 뭐 필리핀 ABS인가 방송을 했는데, 방송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 한국 사람은 어딨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 저 사람이 내 딸하고 살다가 없어졌는데 내 딸도 지금 안 보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긴급하게 또 경찰서로 연락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신고를 한 그 집에 딸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묻어놓고 갔던 겁니다. 이런 정도로 막 이런 일이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이 사람의 범행이 길에서 여자를 때리는 거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CFO라는 필리핀 국가기관에서 한국 사람만 2배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한국 가서 매 맞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매 맞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 필리핀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서 매 맞고 온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한두 대 막이 온몸에 멍자국이 들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강사로 나와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필리핀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동네 지역별로 많은 FM 방송국이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방송국이 있듯이 한국에서 인터넷 방송이라고 봐야 노래만 틀지만
동네 FM 방송국에서는 정규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들리지만 그 지역에서는 다 듣죠. 뭐 뉴스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매 맞고 온 여자들 막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 말 영어로 다. 그런 방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다가 범죄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벌이는 범죄가. 예를 들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이 엄마를 죽이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뉴스에 가끔 올리는 정신이상자들, 뭐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그 정신이상자들, 그런 범죄 말고, 예를 들면 아버지 돈을 뺏으려고 자식이 부모를 뭐 쏴 죽이고 암매장하고 이런 범죄는 필리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뉴스에까지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한국 뉴스에까지. 젊은 여자죠. 젊은 여자가 자기 외삼촌을 시켜서 자기 친엄마를 불러다 쏴 죽였습니다. 재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여자는 오리발을 내는 거죠. 나 시킨 적 없다. 재산 때문에 죽이란 적 없다. 그 외삼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한국까지 붙잡혀 가서 재판까지 한 걸로, 형사재판이죠.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한 걸로 아는데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뭐냐, 또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세우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100% 단독 투자 법인을 세우면은 그 100% 단독 투자 법인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끼리 이거 법인을 되는 거,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 안 끼고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필리핀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사도 하고. 그런데 100% 단독 투자 법인은 필리핀 내 자유 투자 지역에서만 건물을 사고 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을 해도 필리핀 사람들을 끼워야 됩니다. 6대4라는 겁니다. 6대4.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대표는 똑같이 더미처럼 대표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직책을, 예를 들면 기술 고문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관리하는 이런 직책에는 한국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죠. 그런 직책을 갖는 것은. 그런 직책을 갖고 법인을 관리 감독하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해야죠.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게 하기 싫으니까 이제 더미를 세워가지고 더미 내쫓고 지 혼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짜 엉터리 그 부셔가지고 걸려 들어가지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용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 걸리는 거죠. 무조건. 돈은 한국 사람께 맞습니다. 돈은. 근데 한국 사람 외국인입니다. 허가 안 해줍니다. 편법을 한 거죠. 그런 거를 허가를 내주거나 비자를 내준 필리핀 관리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당에 한국 식당의 특징이 그 가이드 영업입니다. 관광객들 막 들어와서 나가고. 그럼 필리핀 사람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타렉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스타렉스 한 대는 필리핀 스타렉스는 15명 탑니다. 한국은 12명 탑니다. 구조가, 내부 구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15 곱하기 몇 대. 야, 오늘 60명. 아침부터 들어간 거 다 따지니까 얼마. 오늘 뭐 150명. 이거 뭐 1000명 금방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얘들 나누면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호치민의 이발소 그 사장님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네요. 호치민의 옛날 이발소 사장님이 맨날 우시죠.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빨갱이들도 그런 겁니다. 절대 문 닫기는 안 합니다. 예를 들면 1억 벌면 7천만 원 정도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그걸 누가 찌르느냐? 안에서 안 많은 기집애들 다 찌르는 겁니다. 자기가 오늘 거기는 그런 데는 다 택배를 하니까 자기가 몸을 주고 자기가 쉬는 겁니다. 오늘 몇 번. 그러면
10명이면 10명에서 몇 번. 그럼 다 거기 공안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쉬는 놈 맨날 쉬는 겁니다. 그럼 1억. 단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갈게는 못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고 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1억 벌면 7천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현명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사업을 했던 것이고, 지금 단속당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겁니다. 그럼 마닐라에서 식당 하면 다 단속당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마닐라에서 한국 식당 오래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단속당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데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필리핀 사람을 상대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지 법을 잘 이용을 해서 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얼마든지 벌 수가 있는데, 한국 깜방 걸고 자기가 나가서 고생하고 잡혀가서 35만 페소면 필리핀에서 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사업을 못한 이유가 돈 몇만 페소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목돈으로 35만 페소면은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필리핀 법원에서 살인범도 그 보석금 낼 때 10,000페소, 20,000페소, 많아야 30,000페소입니다. 많아야. 그런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카메라 후라시 받아가면서 그냥 35만 페소 딱 뜯어냅니다. 물론 돈을 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많은 곳을 피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여서 살면서도 또 추석 때 무슨 추석 행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구정이라고 해서 차이나타운 가면 중국 사람들은 그걸 합니다. 구정 행사 며칠 합니다. 막 사자놀이하고 불꽃놀이하고. 그런데 우리는 또 욕을 합니다. 짱깨 새끼들, 저 미개한 새끼들, 바퀴벌레 새끼들 이럽니다. 지금 중국인 사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뭐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중국인 사회가 새로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이 문제, 비자 단속을 하고 막 집을 가택 수색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바로 BF홈에서 홍콩 중국 그 마약단이 그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마약 공장을 어디다 차렸냐면은 파사이 시내에 아주 최고급 빌라, 맨션이죠. 맨션 아파트. 맨션 아파트 안에서 공장을 차려놓은 겁니다. 맨션 아파트 안에다. 그 비밀리액을 돌리다가 거기서 잡힌 겁니다. 한 사람이 차에다 마약 올려갖고 돌아가다가 잡힌 겁니다. 그 잡아서 캐보니까 이거 뭐 빠라냐게 큰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 새로 중국서 온 사람들이죠. 그거 뒤지다가 이렇게 사단이 난 걸로 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업하시려면 가능하면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독특하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